안녕하세요. 나당부 양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매에 대해 전혀 모르시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매를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잘 안 와서 걱정되시나요?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경매를 공부하긴 했는데 실제로 경매 법정에 가는 게 긴장되고 떨려서 입찰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처음에 경매 법정을 갔을 때 심장이 엄청 쿵쾅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찰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저희가 경매 입찰하는 걸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아마도 경매 입찰을 하려면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은 법원을 방문하는 일이 드물긴 하죠. 하지만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에 도전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럼 입찰은 어떻게 하냐? 오늘 영상은 경매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의 눈높이에 맞춰 입찰 가기 전 확인해야 하는 부분과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입찰표 작성 방법까지도 꼼꼼하게 말씀드리며 경매 입찰 꿀팁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도 겁먹지 않고 혼자서 쉽게 입찰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경매 입찰 노하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 가기 전 필요한 준비물 챙기기.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의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입찰하러 갈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찰 가기 전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보증금, 기일 입찰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가능하고 도장은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막도장이나 지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가시면 되는데요. 수표는 1원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은행 가서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 장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다만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할 때는 400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감정가가 아닌 최저 입찰가의 10%가 일반적이지만 가끔 20%인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준비물인 기일 입찰표는 법원에 가면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 가면 괜히 사람들이 내가 입찰할 물건에만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위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게 작성하게 될 수도 있고 혹여나 교통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긴장하는 바람에 입찰가를 실수로 잘못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가를 잘못 적어서 만약에 6천만 원을 써야 할 걸 6억으로 잘못 적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낙찰을 받고 싶지 않으면 잔금을 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몰수당하는 보증금만 연간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본인의 기준에 따라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가시는 게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일 입찰표 미리 작성해 가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 입찰표는 법원에 구비가 되어 있고 법원에 도착해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걸 권장드렸죠.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폐차한 물건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는 2022타경 943호이며 매각일자는 2023년 6월 26일입니다. 이걸 기일 입찰표에 작성할 때는 2023년 6월 26일을 입찰 기일에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에 2022타경 943호를 적습니다. 물건 번호는 한 사건 번호에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물건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예시로 든 건 물건이 한 개이기 때문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진처럼 사건 번호 옆에 괄호가 있다면 그 숫자로 물건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 번호에 3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찰자 본인 칸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인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입찰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 단위를 억 단위로 잘못 적어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수표 칸에 V체크하시고 보증금액은 최저 입찰가의 10%인지 20%인지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저 입찰가가 5,180만원이라 보증금이 그의 10%인 518만원이라 할 때 520만원을 내는 것처럼 그 이상을 보증금으로 넣어서 제출하는 건 가능하지만 보증금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무효 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밑에 입찰자 성명을 적어주시고 옆에 인 표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시다 잘못 적은 게 있다면 두 줄을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수정하는 건 절대 불가하니 반드시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일 입찰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나 경매유료정보지에서 준비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링크와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의 입찰 시간 및 가는 길 확인하기. 법원마다 장소도 다르고 입찰 시작 시간과 입찰 마감 시간이 달라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입찰이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법원은 10시 반에 시작하기도 하며 심지어 오후에 진행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입찰 마감 시간도 오전 11시 10분, 11시 20분, 11시 30분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법원 가는 날의 날씨, 교통 상황, 주차 문제에 따라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면 여유있게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주차할 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법원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시 법원 옆에 있는 검찰청 주차장을 잠깐 이용해보세요. 사진처럼 법원과 검찰청은 붙어있는데 입찰하는 날 법원 주차장은 만석이지만 검찰청 주차장에는 의외로 자리가 꽤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출발하기 전 가까운 주차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입찰할 물건의 변동사항 확인하기. 경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입찰하려는 물건의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매각이 취하되는 경우 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찰하러 가기 전날 밤에 반드시 확인하고 법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매각기일이 변경됐거나 사건이 취하가 되었는데 경매법정에 가신다면 괜한 헛걸음을 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입찰할 물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 물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물건 상세 검색에서 입찰할 물건의 해당 법원과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여러분이 입찰할 물건이 이렇게 깨끗하다면 변동사항 없이 매각기일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변경이나 기각, 취하 등의 사유가 적혀있다면 가시면 안 되겠죠? 경매법정에 가보시면 게시판에도 당일에 물건을 매각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작성. 경매법정에 도착하셨다면 입찰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를 챙겨야 합니다. 먼저 입찰보증금 봉투 작성부터 알려드릴게요. 입찰보증금 봉투에 여러분이 가져온 보증금을 넣으시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이름을 적고 인표시에 도장을 찍습니다. 뒤쪽에 있는 인표시에도 도장을 다 찍습니다. 입찰봉투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제출자 본인 이름을 적고 인표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입찰봉투 뒤쪽에 보시면 사건번호, 물건번호 적는 칸이 있는데 다 적어주시고 인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기일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함께 잘 넣고 접는 선 부분을 접어서 호치킷으로 봉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들고 맨 앞에 계신 직원분한테 입찰봉투를 드립니다. 그럼 이런 수취증을 잘라서 주실 건데요. 수취증은 회찰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꼭 필요하니 반드시 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입찰봉투를 제출함에 넣으면 이로써 경매 입찰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입찰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경매 입찰을 하다 보면 항상 붕 뜨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때 여러분도 책을 가져가서 책을 읽다 보시면 어느새 경매 입찰할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하고 1등 했으면 낙찰,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에 가면서 물건을 복귀해보는 거죠. 경매 입찰 노하우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입찰 가기 전 필요한 준비물 4가지 챙기기. 두 번째, 기일 입찰표 미리 작성해가기. 세 번째, 법원의 입찰 시간 및 가는 길 확인하기. 네 번째, 입찰할 물건의 변동사항 확인하기. 다섯 번째,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작성하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경매 입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도 영상에서 경매 입찰 노하우를 보셨으니 혼자서도 충분히 입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입찰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이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법이니까요. 참고로 법원에 오셔서 입찰 경험을 해보신다고 보증금만 넣지 않고 제출함에 입찰 봉투를 넣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요. 이 행동은 자칫하다간 경매 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방문하셨더라도 부디 마음속으로만 모의 입찰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행관님께서도 경매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이니 꼭 주의해주세요.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경매 입찰 노하우를 다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생겼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